사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뭔가 변화된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이전에 듣던 방송과는 뭔가가 아마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 무려 껐다꺼이 디렉터스 컷 160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리시나요? 이 맑고 고운 소리들이 좋습니다. 저희 사실 오늘부터 이제 160회부터 저희가 새로 스튜디오를 좀 옮겨가지고 음질도 개선할게요. 팟캐스트 전문 녹음실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껐다꺼이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좋네요. 자, 그럼 또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아야겠지요. 제가 좀 오래간만에 돌아왔고 심지어는 이제 저번 방송 한번 쉬었기 때문에 사과 말씀도 좀 드리고요. 좋습니다. 오래간만이라 좀 감을 좀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감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해 바라면서 오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맞은편에 계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리 안감독님이 다람쥐 반갑습니다. 안감독입니다. 좋습니다. 까불이하고 다람쥐 두 마리 다 데려오셨네요. 네, 왜냐면 안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이지요. 그루트. 3단 콤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대체 뭐하고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뭐 약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무슨 성과예요? 결혼? 아니요. 연애? 결론은 예, 그 양혜승 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예, 그래서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미친 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음이 다람쥐 요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건강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여전히 골골하고 있지요. 골골백세라고 하죠. 예. 좋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다람쥐. 백세까지 아주 고생하시면서 예.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제 또 오른쪽에 뭐라고 소개를 시켜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루카스였었죠. AKA 해백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화를 사랑하는 해백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백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정체성이 저번 방송까지만 해도 루카스였는데 해백으로 다시 등장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한자로는 바다 해자와 흰 백자를 써서 이제 바다에 일렁이는 이제 파도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포말. 네, 예. 좀 문화라는 이 큰 바다에 약간의 파도와 같은 그런 한 어떤 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평론가가 되고 싶은 평론가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야, 나중에 BTV에서 이동진 씨 자리를 이동진 씨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안경. 근데 난 파란색으로 가기는 좋습니다. 또 오늘 선거 날인데 색깔이 보이는 방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 기대를 하고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해백님은? 네, 저는 여전히 문화의 좀 새로운 부분들을 좀 찾아서 많이 다녔는데 요번에는 거기 그 빛의 시어터라고 네. 요번에 그 광나루 쪽에 있는 그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새로운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나 거기 갔었는데? 가셨었나요? 촬영하러 갔었어요. 그 광나루 워커힐 호텔에 원래 예전에 그 무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극장. 그 내부에 극장이 있었는데 네. 그걸 안 쓰다 보니까 거기를 개조를 해서 이제 미술 전시관으로 영상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 전체 그 360도의
전부 다 화면과 음악이랑 이제 미술 작품이 움직이는 그 SNS에 많이 올라오는 무슨 네네. 되게 영상 안에 막 파도 같은 거 치고 있고 막 그런데 네네, 안에 그 맞습니다. 공간 안에 있는 거기가 바로 네네. 그곳이군요. 실록들만 간다는. DDP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건 다른 건가? DDP에서 한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요번에는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시도되었던 것들이 제주로 갔다가 이번에 서울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맞아요. 제주도에서 했던 네. 걸로 알고. 저는 거기는 아니고 워커힐 그 호텔 안에 있는 미술 전시하고 있는 공간 그냥 거기에서 전시된 것들이랑 그런 걸 좀 구경을 했었는데 제가 간 곳이랑 조금 다른 곳이긴 하네요. 아무튼 팀버튼은 갔다 왔어요? 네, 팀버튼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팀버튼 감독 그 작품 팀버튼 감독의 전시는 특히 그 습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부터 잘 공개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까지 다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9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많이 가셔서 예. 추천인 패백을 팀버튼하고 연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해주네. 아니, 그리고 팀버튼 딴 건 아니고 그냥 팬 아트 같은 거로 나왔는데 2025년에 그 팀버튼 거 비틀주스 2가 제작될 거라고 하면서 팬메이드 포스터 같은데 그 비틀주스 1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령 신부라는 제목이었죠. 거기 마이클 키튼이랑 위노나 라이더가 메인 포스터인 그 페이지에 있는 포스터도 공개되고 캐스팅에 조니 뎁도 지금 조율 중이다라는 아직 픽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루머성이긴 한데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그 팀버튼의 1대 원래 페르소나 뮤즈는 마이클 키튼이었었어요 초반에. 그쵸. 그랬다가 사실 근데 그 가위손에서 조니 뎁이랑 위너나 라이더가 둘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이클 키튼이랑 조니 뎁이 같은 영화에 나왔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뭔가 1대 2대 페르소나들을 다 뭉쳐놓은 것 같은 이미지라 2025년 좀 멀었지만 비틀주스 2가 나오면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유령 배트맨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 비틀주스에서는 그 비틀주스가 마이클 키튼이었었어요. 네. 하고 사실 조니 뎁이 막 되게 기괴한 연기나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원조도 사실 원래 마이클 키튼이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누가 더 원조냐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딴딴.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입니다. 저도 좀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뭐 제 이야기보다는 저는 사실 요즘에 근황이 저보다도 좀 여기저기 안팎에서 되게 좋은 호혜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람쥐. 네, 또 영화에 관련된 걸로 얘기를 하면 사실 가장 그 기뻐할 일은 가장 큰 일이었죠.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서 우리의 깐느박 박찬욱 감독과 그리고 이제 송강호 깐느송. 예. 하여튼 송강호가 둘 다 수상을 하는 그래서 두 작품이 또 동시에 수상을 하는 쾌거를 얻게 되었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한 남자들. 예. 네. 사실 박찬욱 감독은 4번 가가지고 3번 타는 거라 그냥 가면 타는 게 패시브인 느낌이랄까 뭔가 안 타면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쿠폰인가요? 그렇죠. 정립해가지고 타는 거죠. 근데 정립이라고 하긴 그냥 가면 타니까 그냥 1+1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송강호 배우가 탄 게 사실 한국 최초는 아닙니다. 왜냐면 전도연도 예전에 밀양으로 탔었고,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적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언어권이다 보니까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인 특히 남자 배우가 연기상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첫 배우가 송강호라는 것도 의미가 크고 한국 영화 사실 1997년부터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 배우고 사실 제가 보기엔 한국 영화사와 송강호라는 배우는 되게 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칸에 갔던 영화도 7편인가 8편 가는데 그중에 거의 한 70~80%는 다 송강호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 너무나 좀 기쁜 일이어가지고 송강호 배우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요즘에 하여튼 한국 영화나 한국 문화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그 그래미 시상식이나 빌보드 때 사실 요즘에 계속
BTS가 상은 타든 못 타든 항상 불러가지고 큰 무대 하잖아요 마지막에.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상식에 BTS를 초대했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BTS를 모셔와서 이 인기 없는 시상식을 좀 되게 부흥을 시킨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사실 한국 영화들이 올 칸에서 사실 한국 영화 없었으면 되게 좀 심심할 뻔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을 정도로 되게 기분이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근황은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영화랑 이런 영화는 좀 할 얘기가 또 많은데 이따가 또 본편 들어가가지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오늘 또 보통 영화를 다룰 것 같지는 않고 좀 스케일 큰 영화를 다룰 겁니다.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형돈의 멀티버스입니다. 네, 좀 이상한 영어 발음이 나왔네요. 근데 대혼돈은 영어가 아닌데 네. 영어 억양을 영국 억양으로 혼돈이 좋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제목이 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우리 우선은 앙팡페이님이 오늘 안 계시긴 하지만 앙팡페이님의 스토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스토리 왔어요. 끝없이 균열되는 차원과 뒤엉킨 시공간의 멀티버스가 열리며 오랜 동료들 그리고 차원을 넘어 들어온 새로운 존재들을 맞닥뜨리게 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 속 그는 예상치 못한 극한의 적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데 네. 항상 되게 바쁘셔가지고 애기 아빠다 네. 보니까 육아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항상 이렇게 또 스토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알바끼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도 되는데 해배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긴장하셔야 돼요, 네. 펑크님. 잘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한 줄 평 한 번씩 들어볼게요. 루카스님, 아니 죄송해요. 왜요? 이 개명한 다음에 네.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네요. 자 우리 해백님의 한 줄 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단연 CG가 돋보인 페이지 4 인문 영화. 단연 CG가 돋보인 페이지 4,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네. 유니버스겠죠. 페이지 4 인문 영화. 인문영화. 인문영화. 네. 좀 긴데요. 네. 연문이 좀 아니라. 인문 영화. 네. 아, 그렇습니다. 마블 페이지 4 인문 영화. 네. 그런데 CG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되게 그 이종 보통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 않고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 이종 보통 면허로 유명해지신 우리 안 감독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능숙함이 주는 허술함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뭔가 오늘 되게 단단히 벼르고 왔다. 단단단단단단단. 뭔가 엄청 깔려고 외국 영화 까도 돼요. 아이고 오른발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이 네이마르도 감독님은요. 왔으니까 진행은 제가 해요. 네, 에버랜드를 안 갔기 때문에. 예, 네이마르도 왔으니까 신나게 까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도 한 줌 평을 남겨야겠죠. 한줌평이요? 저는 한 줌입니다. 한 줌. 우리 샘 감독 하고 싶은 거 다 해입니다.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유사한 걸. 예, 알겠습니다. 돌려막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오해 제 그 한 줄 평 제가 남긴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요구르트?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엔터테인먼트다 이 자식들아. 글씨 좀 말고. 좋습니다. 자식은 요건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쏨. 한 줄 평 좀 들어봤고요. 한 줄 평에 대해서 조금만 우선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안 감독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이거 불만스러운 게 뭐가 그렇게 허술해요? 최근에 그 언리얼 엔진 5라고 게임 엔진이 오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획력이나 감각이 있으면은 누구나 괜찮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약간 조금 톤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영화 기술도 이제는 꽤 발달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으면 홈에서도 충분히 어떤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수준이 됐는데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1을 봤을 때 제가 압도됐던 거는 CG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3D로 봐야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CG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요번 영화를 보면서 첫 등장 씬부터 약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보면 건방져진 걸 수 있겠는데 건방지네. 예. 지금도 약간 치켜뜨고 있어요. 엄마 100원만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느 영화 산업에서도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건 좀 허술하지 않나? 뭐 저 물리 엔진은 맞는 건가? 이런 식의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못한 애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그 또 하나가 그런 흐름상에서도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영화만 봐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은 저희 같이 뭐 영화를 자주 보거나 이런 마니악한 사람들한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교두보 확보를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자신들이 능숙한 그런 힘에서 파생되는 조금 허술함? 왜 이런 걸 놓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총체적으로 능숙함이 주는 허술함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안 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떠오른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영화만 보면 안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또 드라마 시리즈 뭐 애니메이션 와디프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마블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졌고 이미 높을 대로 높아서 그쵸. 사실 저희 같은 마블 고관여층들은 마블 고관여층들은 영화를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완다비전 같은 거 한 편만 안 봐도 뭔가 놓치는 기분이 드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뭐 쉬얼크든 뭐 문나이트든 뭔가 계속 그 드라마 시리즈들은 나오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디즈니에서는 항상 고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마블 고관여층들은 바짝 벌어야 돼요. 팟캐스트도 사실 마블이 대부분 먹여 살립니다. 유튜버들이랑. 그렇죠. 근데 요즘 조금 시큰둥하다가 간만에 그래도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이번에 그 샘 레이미 거 나와가지고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나와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그 어려운 것들이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해백은 CG가 우선 좋다고 했어요. 우선은 그 두 분이 약간 갈립니다. 자, 둘이. 자, 우선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배틀. 난 CG가 이렇게 좋았다. 해백. 이 자식들아. CG가 엄청 좋았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뭐 CG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근데 아마 그 관객분들이 아마 CG 쪽에 더 익숙하게 봤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맞아요. 네, 볼거리 위주로 볼거리와 음향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그 CGV에서 스크린X라는 특별 상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개봉 1주 만에 뭐 11만 명 그 기록도 갱신했고 했을 만큼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CG가 오히려 더 돋보였던 영화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페이지 4 인물. 저도 요번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뭐 완다비전과 로키와 그걸 다 보고 갔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기에는 게 더 쉬운 건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근데 이 영화가 만약에 그런 드라마를 놓쳤더라도 그래도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게 페이지 4의 배경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 기본은 깔아주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냥 요즘 느낀 건 이걸 다 찾아봐야 되나 진짜 영화 한 편 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가볍게 보고 싶은데 뭔가 쿠키도 봐야 돼. 막 뭐 이거 다 막 해야 될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사실 마블 요즘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더 배트맨 봤을 때만 해도 그냥 한 편의 독립된 영화를 보면 되니까 조커도 그렇고 이런 뭔가 숙제하는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피로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하고 또 저도 두 분 다 똑같은 얘기인데 CG가 많은데 사실 그 CG가 되게 뭐라고 하나 좀 옛날에 많이 봤던 거고 그리고 사실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을 놀라게 해줄 만한 CG가 있었던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봐도. 그래서 그냥 기존에 그냥 되게 수려한 기술들을 잘 짜집기 해가지고 이래저래 재밌는 볼거리가 많긴 많은데 대단한 목표나 도전 의식 같은 건 안 느껴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범작처럼도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 저도 심지어 닥터 스트레인지 1이 이게 특히 미러 디멘전에 들어갔을 때 그 충격이 인셉션 떠오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히어로물에서 나오니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마저도 안 살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미러 디멘전 막 접히고 하는 그게 이미 있는 기술이고 그냥 쓰면 되는데 일부러 막 새로운 다양한 걸 시도하다가 되게 볼거리가 막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포커싱은 잘 안 되는 느낌이랄까. 하여튼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또 이따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이제 샘 감독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 프로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좋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처음 녹음하다 보니까 그 뭔가 집중도 잘 되고 뭔가 분위기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마이크에 의지하면서 뭔가 마이크 앞에 셋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신경 쓰이네요. 네, 노예가 됐어요. 이게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슬레이브 오브 마이크. 좋습니다. SOM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영화 또 제가 교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02년 22년작이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가 영문 제목입니다. 사실 제목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짱구 크레용 신짱 극장판이랑 제목이 되게 비슷해요. 뭐 어른들의 습격 막 이런 크레용 신짱 대혼돈의 멀티버스 해도 뭔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가지고 왜냐면 원래 제목은 그 멀티버스 광기의 멀티버스인데 원래 오리지널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매드니스라는 게 이제 뭐 영화 공포 영화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대혼돈해라고 해버리니까 좀 제목 좀 잘못 지었다 생각을 하고 뭐 저 혼자 싫어하는 걸 수도 있고 러닝 타임이 무려 120분입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네. 되게 이 120분이 넘자마자 되게 조마조마해하면서 아주 힘들어하셨다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람쥐. 예. 지금은 박스오피스 2위입니다. 1위인 영화는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어허. 그리고 지금까지는 580만 명 봤어요. 상당히 많이 본 영화인 건 같긴 한데 1위인 영화에는 못 미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로 힘든 시기에 그 와중에 또 이제 텐트폴 역할을 해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 샘 레이미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네. 공포 영화의 한 획을 그었던 분위기도 하고 그리고 B급 영화와 함께 그 사실 스파이더맨 1, 2, 3를 만들면서 아까도 안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 연출 CG적인 연출도 그렇고 되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 비전들을 보여줬던 훌륭한 감독이었는데 이번엔 그 야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스파이더맨 2는 지금 봐도 명작이다라고 해서 강추를 드립니다.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들은 알고 싶은 사람 있나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엘리자베스 올슨, 베네딕트 웡 잘 나가요. 네. 영화 여기저기 잘 나와 영화. 캐릭터 잘 뽑았어. 그러니까 샹치에도 나오지. 막 여기저기 다 나와. 큰 역할은 아닌데. 100m 마동석. 맞아요. 이분 페이 많이 받을 것 같아. 네. 돈 많이 벌 것 같아. 마블 덕분에. 레이첼 메가담스, 네. 그리고 치에텔 에지호프 등등. 그리고 이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카메오 특별 출연들도 몇 분 나오고요. 네, 배우들은 건너뛰겠습니다. 감독 샘 레이미 좀 얘기할게요. 1959년 10월 23일 미국인입니다. 키 175 그리고 데뷔는 1982년에 영화 이블 데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명작입니다. 명작입니다. 예.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특히 공포 영화 잘 만드는 사람들이 대중 상업 영화도 잘 만들어요. 이제 피터 잭슨도 그렇고 샘 레이미도 그렇고 좀 비슷한 지점이 많은데 특히 이블 데드나 그 피터 잭슨의 데드 얼라이브 같은 건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웃음도 책임을 지는 되게 위트 넘치면서도
되게 무섭기도 한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영화에서도 사람들 관객의 감정을 잘 조율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1982년 이블 데드 1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87년에 이블 데드 2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블 데드 1 찍을 때 촬영이랑 옆에서 도와줬던 게 코엔 형제입니다. 셋이 친해요. 그리고 1990년도에 다크맨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것도 히어로물인데 코믹스 원작이고 자기 얼굴을 잃어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얼굴 계속 마스크로 갈아 쓰면서 딴 사람 연기하는 뭐 이런 영화인데 여기에서 뭐 여자 그 주인공 여배우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까먹었고 아무튼 근데 이 다크맨 영화를 좋게 봐가지고 이거 익스트림 무비라는 사이트 운영자인 그 운영자분이 다크맨이시죠.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크맨은. 그렇게 알면 되고 그 영화 다음에도 이블 데드 3 1992년작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95년 타임캅도 이분이 제작했었고 자크로드 반담 맞습니다. 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코엔 형제 거 허드서커 대리인 뭐 이런 영화들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감독한 영화는 1995년에 퀵앤데드 서부 영화입니다. 샤론 총 쏘던 그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러셀 크로우도 나오고 그 영화도 찍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심플 플랜 뭐 이런 기프트 뭐 이런 영화 만들었었어요. 근데 대박을 낸 건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있을 때입니다. 스파이더맨 감독을 하면서 사실 이게 진짜 초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히어로물들의 그 붐을 일으키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대박이 나고 나서 2004년에 스파이더맨 2까지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흥행이나 뭐 모든 면에서 거의 정점을 이룬 최고의 상업영화 감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공포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제작이나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루지, 주온 미국판, 뭐 부기맨, 그루지 2, 뭐 이런 영화들 그 어떤 공포영화 전문 영화사를 차린 다음에 계속 이런 영화들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스파이더맨 3 만들었다가 이게 흥행은 했는데 평이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제작팀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면서 이 이후로 이제 히어로물에서 조금 하차를 하셨었고요. 그 이후로도 인상적인 건 2009년 드랙 미투 헬이라는 공포영화 있습니다. 겁나 무서워요. 제 지인이 같이 영화 보다 극장에서 중간에 나갔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영화도 직접 감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그 이상한 나라 오즈의 마법사 만든 영화 있었습니다. 그 영화 만들고 뭐 그 이외에도 뭐 맨 인 더 다크나 이블 데드 리메이크작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면서 또 크롤이라는 악어 나오는 공포 영화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엄마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제 곧 개봉했네요. 5월 11일. 네. 그 미국 이것도 그 샘 레이미가 제작을 했고 그 산드라 오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게 한국 약간 전통 신화나 뭐 이런 걸 다룬 미국에서 그 이민자들이 다룬 공포 영화인데 요거를 배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데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샘 레이미가 좀 몰아붙이고 요즘에 또 한국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한국 배경으로 해서 완성된 영화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고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제가 그냥 느낀 건 이번 영화는 샘 레이미 감독이 우선 공포 영화의 어떤 정체성도 있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이전의 히어로물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로 다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영화들을 다시 패러디하거나 오마주하면서 샘 레이미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계속 낙관을 찍으면서 만든 영화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 개인적으로 좀 뜬금없이 공포 영화적인 연출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별로 좀 뜬금없다 하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샘 레이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냥 반갑긴 한데 굳이 요즘 세대들이나 새로 보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먹힐 것 같진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 반가운 건 브루스 캠블이라고 이제 샘 레이미 감독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계속 때리는 배우. 쿠키에서도 나오죠. 네. 사실 샘 레이미가 만든 영화에 모든 영화에 다 카메오로 출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그 브루스 캠플이 나왔었는데 간만에 브루스 캠플을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다 정도가 샘 레이미 팬으로서의 좀 감상이었고 나머지는 어떤 샘 레이미라는 감독에게 바랬던 그 재기발랄함이나 비급적인 요소에는 좀 못 미친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이었습니다. 이 감독의 전설의 기왕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들 보셨나요? 일단은 그 이런 마블 시리즈를 볼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뭐를 보고 가야 되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또 이거 보고 온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뭐는 봐야 돼, 뭐는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다비전만 보고 가도 되겠구나 이 정도 스토리라면 딴 건 네. 굳이? 왜냐면은 그거 되게 아쉬웠어요. 그 와리프에 나오는 캐릭터들인가요? 중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근데 너무 일루미나티? 네, 근데 너무 매가리 없이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뭐지? 잠깐만 내가 이거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네. 봤으면 손해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사전에 그 어디 여행 가듯이 막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기도 했고 또 하나가 이 페이지 4에서 분명히 멀티버스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저는 약간 시식 코너 같았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멀티버스라는 게 있대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 있고 또 하나가 제일 아쉬운 점은 솔직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히로인이 아메리카 차베스. 네. 그렇게 매력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런 발견하는 재미가 있던가 아니면은 보는 어떤 비주얼적인 재미가 있던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 등장부터 사실 요즘에 그런 게임계에서 리마스터링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이지만 그래픽만 달라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런 아케이드 게임 개선 버전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아쉬움이 계속 쌓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 시선을 두고 이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솔직히 얘기하면 완다비전? 그러니까 아니 스칼렛 위치만 된 그 상황만 딱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그렇게 시선이나 스토리나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이게 꼭 집어서 특별하거나 독특하거나 대단하게 이 영화만이 갖고 있는 대단한 매력 하나가 잘 안 찝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그냥 좀 그 약간 첨언을 하면 중간에 잠깐 나오는 일루미나티는 그 멀티버스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그 걔네들 히어로들이 연대를 한 건데 사실 와디프에 나왔던 건 캡틴 그 카터 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우린 뭐 어차피 스포하는 방송이니까 뭐 그 친구들을 그렇게 쉽게 끔살한 건 사실은 그냥 완다가 그만큼 강력한 캐릭터를 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얘네들이 아니 이 멀티버스를 관장한 애들인데 너무나 약해. 특히 그 중에서도 캡틴 마블. 아니 캡틴 마블이 아무리 멀티버스라고 해도 얘 진짜 타노스하고 맞짱 뜰 정도의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완다가 센 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 약간 머저리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는 과정도 디버프를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 이거를 그냥 디버프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직히 무슨 B급 영화 보면은 우스운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맞아. 거의 그 꼴을 만들어놨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번에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맨 처음에 다 전부 죽는 애들 급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스 616 지구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지구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인 것 같아요. 616 지구를 너무 세게 만들기 위해 다른 지구들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다라는. 그러니까 이터널스에서도 마동석이 나왔을 때 더는 안 나오겠네 이 정도로 그냥 이미 이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미 예측이 가능해버리고 또 하나가 아무리 히어로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마블에서 히어로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소모하는 건 전혀 그러니까 싫어요. 왜냐면은 그런 캐릭터도 분명히 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아무리 주인공을 위주로 한다고 해도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어디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그 사원에서도 완다 위치랑 싸우는 거에 보면은 너무 무기력해요 그들이. 그렇기도 하고. 아니 되게 지구를 지키는 애들이 모여 있는 사원인데 규모나 그게 그러니까 샹치 때도 그렇지만
너무 조그맣고 네. 너무 약하지 않나? 어디- 저런 애들은 어떻게 지구를 지키지? 읍면사무소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고 지선급으로 낮아지니까. 근데 방위들 데려다가 아니 공익 데려다가 그죠, 소도 야 있더라고.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게 음. 사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완다의 능력치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난 그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얘를 절대화시키려고 얘들을 약하게 만들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삐까는 치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저 그렇게 저 되게 센 캐릭터 아닌가? 근데 저런다고? 왜냐면 잠깐 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또 고전을 해. 그러니까 쟤들 그러니까 어서 막 전쟁이 났는데 저쪽 지역을 지키는 공익하고도 못 이기다가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 절대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모로. 제가 이게 히어로 그 시리즈물을 보면서 요즘 계속 느끼는 거는 이게 어떤 요 한 편에서 주는 어떤 감동이나 스토리 결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다음 화를 위한 맞아요. 밑밥만 깔다 보니까 이걸 보고 나면 영화를 보고 온 건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완다 비전의 그 다음 화 본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완다 비전이 더 그 회마다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네. 결국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완다 비전이 시작했다가 완다 비전이 알아서 끝내는 그렇죠. 그런 거로 끝났기 때문에 모성애와 네. 인류애. 맞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영화가 독립된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 영화는 사실 완다 비전에서 이제 사실 이제 완다를 걔도 이제 페이가 올랐으니까 퇴출시켜야 되는 명분으로서 약간 블랙 위도우나 전에 그 호크아이는 심지어 드라마에서 돌아가시 아니 거기서 물러나셨어. 영화도 안 만들어졌어. 너무해. 그래서 호구아이라고. 선배님인데 진짜 너무한 게 아니 독립 영화 만들어주지도 않았어. 호구아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분들 이제 퇴장도 해야 되는 명분도 있고 완다 비전에서 이제 완다가 뭐 멀티버스를 그 붕괴시키고 만드는 영향을 미친 거고 이제 로키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 왜 다중 세계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됐는지 이유하고 왓 이프를 보면 거기 왓이프가 사실 이번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제일 많고 그리고 왓이프 워낙 또 재밌어가지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멀티버스 계 안에서 존재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미쳐가거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하나하나 나열된 게 여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그 요약을 하고 이제 멀티버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멀티버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야라고 그러니까 좀 참고서 같은 느낌으로 역할을 하는 게 느껴지지 이 영화만의 독립적인 그렇죠. 그게 많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아메리카 차베스가 뭐 안 감독님은 이제 매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이게 조금 해소가 안 됐고 그리고 너무 쉽게 능력을 찾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니까 알아서 그냥 돼. 이것도 그렇고 저는 제일 우려되는 건 얘 능력이 너무 강력해. 그래서 나중에 얘가 만약에 계속 등장하면 그러니까 그 실제로 가장 그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냥 얘를 쓰면 해결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왜냐면 얘로 그냥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 존재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저는 이 세계를 절반을 없앨 이것도 그 돌을 5개를 모아야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얘는 초반 시작부터 뭐 흡성대법도 아니고 뭐냥 신신자호 그러니까 딱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뺏겨버린다고 하니까 이런 절대적인 능력을 그렇게 쉽게 뺏는다고? 아니 전 세계를 멸망이 아니라 절반만 죽이려고 해도 돌멩이 5개 모아야 되는데 얘를 흡성대법으로 한다고 하면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라는 닥터 거야. 스트레인지나 스칼렛 위치가 그냥 얘 능력을 뺏어버렸다는 게 이렇게 강력하됨을 너무 쉽게 얻는다는 게 이제 걸리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또 그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너무 세.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예요. 이게 하예요. 너무 말 이상하잖아요. 어이가 없네. 막 헛나오네.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바로 알지? 맞아요. 해백님은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의 어떤 그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즐거움은 분명 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전 뭐 아이언맨 시리즈나 그 한 편 끝날 때 그 줬던 어떤 그
땅 터지는 그런 장면들, 결론진. 사실 아이언맨 1 나왔을 때 1으로서 재밌었지 2가 나올 거니까 기대해야지라기보다는 1 자체로도 재밌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 영화는 약간 그런 건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고 요건 확실히 좀 걸리는 게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이번에 그 시리즈도 보면 사실 비슷한 지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되게 의외의 카메오들의 출연이나 이번에도 카메오들이 그 엑스맨 사비의 교수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판타스틱 포 그분은 콰이트 플레이스 남자 주인공이었던 그 아저씨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들도 그렇고 분명히 되게 어떤 재미있는 요소 마블 시리즈만이 갖고 있는 거나 그리고 공포적인 요소 전 그래도 좀 먹힌 요소는 좀비가 된 캐릭터를 약간 이블데드 패러디 오마주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이블데드 네크로노미콘에 대한 오마주고. 근데 마지막에 그 죽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조금 참신하거나 재밌을 법한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요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연출이 촌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좀 진보하고 약간 옛날 스타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흥이 남은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여튼 되게 많은 것들을 나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그냥 나열했는데 솔직히 그거보단 하나에 더 포커싱을 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웠다. 사실 좀비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게 기발한 아이디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그 대단한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야 좀비다 약간 마동석이 야 깡패다 이것처럼 그렇게 막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또 이블데드 3처럼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좀비가 어떻게 무슨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베이스 컴버비 좀비 연기도 잘하네. 또 죽은 거로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아하하하 이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크리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크리처 쓰임이 사실 좀 인상적인 크리처 하면 특히 그 고렘 같은 애들은 사실 뭔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걔네들도 인사하던데. 하고 저는 사실 그 중간에 걔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낙지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눈 한가 뽑히는 죽는 애. 걔 나왔을 때 좀 좋았어요. 걔가 무슨 가르강토인가 뭐 이런 이름인데, 근데 사실 걔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매력이랑 사실 걔가 건물 올라가거나 이런 건 스파이더맨 2에 나왔던 닥터 옥토퍼스에 대한 오마주 패러디인데 사실 요즘 세대 잘 그거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걔가 죽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기대했던 건 첫 등장했을 때 미라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아메리카 차비 죽이는 엄청 강력하잖아요. 솔직히 가장 그 캐릭터 보고 떠오른 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나왔던 로버트들 있어요. 그 히어로들 걔네들 뮤턴트들 죽이는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런 애들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라는 두려움을 줬는데 영화 뒤로 가니까 얘는 그냥 내가 보기엔 완다가 스칼렛 위치가 고용한 괴물인 건데 이름도 모르고 나중에 등장도 안 해. 그래서 뭘 이렇게 그냥 소모적으로 쓰나 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많았잖아요. 느려. 그게 뭐지? 아니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더 빠르니까 딱 되면 느려. 그러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만든 캐릭터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엔드게임이었나 그때 이 있잖아요. 손가락 이게 바늘 해가지고 콧구멍 없는 그 양반.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싸웠던 그 외계 제로니몬 같은 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캐릭터 되게 매력 있는데 맞아요. 뽕 뚫리고 사라지니까 왜 이렇게 저기 캐릭터를 못 쓰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캐릭터를 계속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줘야지. 이것도 있어. 참 이것도 보여줘야지. 야 우리 이것도 있다. 이것도 책도 있다. 두 개나 있다. 뭐 책 두 번째 책은 사실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연출이 촌스럽다기보다는 전 각본이 촌스럽다는 생각을 한 게 너무 다 꺼내 보내준. 야 우리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뭘 살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보다가 그냥 니네 되게 많구나 끝. 근데 각본은 다른 사람이 썼더라고요. 샘 레미는 아예 독립된 작가가 있고. 하고 내가 보니까 샘 레미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진짜 이거 해도 돼? 하면서 야, 이것도 해도 돼? 괜찮다고. 어차피 안 망한다고. 야 이게 되네. 그러니까 특히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쁜 흑화된 닥터 스트레인지도
뭐 그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음표로 싸우는 것도 되게 시각적으로 예쁜 것 같은데 콩퍼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전 이 작품에서 백미가 그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뭐냐면 사실 그거 보다가 잠깐 이거 뮤지컬 영화 아니야 생각이 든 게 진짜 음악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콩나물 던지니까 오선지로 맞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뮤지컬 영화 아닌가.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볼만한 CG가 난 그거였어요. 오히려 이 연출은 되게 잘 됐는데 단 그게 너무 짧고 또 하나가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에 전혀 없어. 맥락 그러니까 네. 이게 멋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건지도 모르겠고. 데니엘 푸맨이 진짜 굉장한 영화음악 감독이다라는 거는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을 약간 하면서. 너무 화내는 것 같아. 근데 화낼 만한 게 간만에 마블이고 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언급한 것만 해도 이 소스들만 모아도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재미는 또 하는데 나는 그 조금만 더 욕심을 내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보고 나서 저는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거야. 네. 맞아요. 기승전 두 번째 쿠키. 쿠키를 제가 네. 에피소드인데 못 봤어요. 첫 번째 걸. 아 그래요? 두 번째 네. 건 봤어요? 두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브루스 캠벨 나온 맞아요. 거? 네. 그거 재밌는 건가요? 아니 제 말은 재미가 없다고요. 저는 첫 번째 쿠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극장이었는데 되게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엔딩 크레딧 올라가길래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구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이제 쿠키 나오는 게 들려가지고 들어가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밖에서 못 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을 두들기다가 돌아서 딱 들어갔는데 뭐 끝났어. 그래가지고 근데 놓쳤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쿠키 원이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데. 진짜 그래서 다음 편이 기대가 딱 됐는데. 내가 못 봤다고 좀 장난치는 거죠. 티나? 전에도 뭐였어 돈 룩업 때도 그게 최고라고 해서 봤는데 그 정도 쿠키 안 봤으면 끝이지 뭐. 근데 쿠키가 뭐예요? 샤를리즈 세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공간에 대한 이거 제시를 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근데 내가 못 봤다고. 그래서 쿠키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거 기다렸는데 화났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내가 이걸 보려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 같아요. 이 영화의 시작 쿠키 원처럼 멋있고 그래 닥터 스트레인지니까 한번 볼까? 이씨 쿠키 2야? 아이씨 기대는 느낌. 차라리 쿠키 2 없이 끝냈으면 그죠. 텐데. 진짜 멋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감독이 제가 보면 쿠키 2가 정확하게 샘 레이미 낙관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캠블도 그렇고 자기 오른손이 자기 때리는 게 이블데드 패러디예요. 이블데드 자기 오른손이 자기 때리고 하다가 나중에 손을 잘라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멈췄다라는 대사도 이블데드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샘 레이미를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되게 반갑고 그런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를 뺐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래도 원로여서 이제 진짜 한 70, 80 돼가지고 아니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이 정도 돼가지고 자기 회고전을 만드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도 영화 많이 만드실 것 같은데 이거를 마지막에 넣어야 재밌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배트맨 그 쿠키 기다리다고 화난 약간 그런 느낌. 더 배트맨이 뭐였지 쿠키가? 그 맨 마지막에 뭐였죠? 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게임이 끝났다고. 끝났다고. 끝났다고 그 텍스트만 나오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쿠키 없앴으면 좋겠어. 아니 난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쿠키 몇 개고 뭐 이것만 알려줘도. 근데 알려주면 또 기다릴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그래도 있으니까 이거랑 아니 대놓고 이거랑 쿠키는 2개인데 두 번째 건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라고 이게 공지를 한 조각은 맛이 없습니다. 모른다든가 아니면 안 먹어도 돼. 아니면 법적으로 쿠키 금지령. 아니면 두 번째 쿠키에는 거기에 그 뭐냐 그 방아나 그 뭐야 그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뭐지? 아니 베트남 쌀국수에 넣어서 먹는 고수 들어 있습니다라고 써서 그럼 이제 고수 빼달라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니면 저기 쿠키는 스포해도 됨. 그래서 미리 보고 가게. 근데 요번엔 진짜 그 정도예요. 짜증이 나는 그러니까 근데 쿠키 원은 진짜 멋있었어요. 야 이거 뭔가 또 이 제목대로 멀티버스가 또 뭐 이게 뭐가 있나 했는데 끝났다. 뭐야 이게. 근데 샤를리즈 세론이 이제 마블 시리즈에 나온다는 것 자체로는 좀 의미가 큰 것 같고. 근데 사실 최근 그 마블 시리즈 중에
쿠키가 되게 인상적이거나 그랬던 것이 사실 없었어요. 맞아요. 계속. 별로 그래서 없어요. 이게 좀 쿠키도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앞으로는 좀 빼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그 쿠키 원도 멋있긴가 중요한 장면이고 또 새로운 측면을 열어주는 거긴 한데 엔딩하고 연결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따로 할 네. 필요는 없었어. 그 엔딩이 길 가다 쓰러지고 세 네, 번째 눈 네. 나오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쿠키라고 그렇죠. 해서. 쿠키가 그 이제 그 클레아라는 인물 이제 클레야? 그 이 원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되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세 번째 눈에 관해서 그 눈 나온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 엔딩하고 연결을 시켜놔도 이게 굳이 쿠키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쿠키 방지법이 있으면 붙였을 텐데 샘 레이미가 이거 처음에 이것도 그냥 연결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쿠키는 좀 넣어야 된다 해서 근데 내가 볼 땐 넣냐고. 2개 넣은 게 아니라 처음엔 뒷것만 넣었지. 근데 그 디즈니 그 케빈 파이기가 그거는 안 된 것 같다고 저걸 하면 욕 먹으니까 그럴싸한 걸 잘라서 넣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케빈 파이비가 손대서 그 정도였다. 그냥 편집 실수 아니었어?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래도 케빈 파이비가 손대서 저 정도다라고 조금 쉴드를 쳐주고 싶은. 아이고 실수로 엔딩 크레딧을 먼저 넣었네. 아무튼 근데 멋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약간 사건 설레긴 했고 어쨌든 이 영화에는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엔드 게임 인피니티 워 다음에 엔드 게임이었나? 근데 이거는 사실 처음에 인피니티 워만 봤을 때는 지금이랑 느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뭐지? 싸다만 느낌? 똥? 근데 더러워. 엔드 게임을 딱 보고 나니까 한 묶음으로 보니까 그래. 이거는 오케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3편까지 만들 겁니다라고 해서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익스큐즈할 의향은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이걸 영화를 이제 보려고 하는 지인한테 추천했으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있잖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한 편은 끝나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엔드게임에 이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가 정리가 된다니까 그럼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잠깐만 그럼 3가 끝인가? 이거 4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제가 보기엔 3 이상 못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마블 시리즈는 그래도 현실 세계 안으로 최대한 데려오려고 너프도 시키고 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존재 자체가 범우주적인 존재고 사실 이게 직업이 마술사예요. 얘랑 사실 그 스칼렛 위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능력도 마술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봐도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상대들이 다들 무슨 마법사 무슨 요괴 같은 애 나오고 그리고 사실 용도 나와요. 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을 다루면 다룰수록 비현실적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힘든 캐릭터들의 나열이라 지금 멀티버스 쪽으로 가니까 그래도 그리고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랑 좀 협업을 하니까 이 정도지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솔로 작품을 계속 만들면 관객은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현실 안으로 담아올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캡틴 아메리카가 그런 면에서 제일 이상적인 전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트맨도 마찬가지고 좀 이게 그래도 히어로라도 완전 초능력자는 아닌 것 같은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가 상상 안에 가둘 수 있는 캐릭터인데 얘는 범주를 넘어가니까 아마 시리즈가 커지고 적들도 솔직히 말하면 전에 도루마무도 그러니까 너무 범우주적 존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전편은 정말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혜로 이기잖아요. 사실 도루마무를 이긴 건 얘 초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 약간 그 서유기 월광 내가 보기엔 중국 영화를 많이 봤어. 폴로미 덕분에. 그리고 모기가 계속 잡히지 않는 모기처럼 등장하니까 그게 미치게 써가지고 도로마무가 포기하게 만든 이번에도 사실 그 직접적으로 이겼다기보단 어떤 지혜로움과 그 완다가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억지가 심하긴 한데. 그죠. 그 동기 유발도 차베스 그 친구가 저렇게? 그 조금 후진데. 그리고 엔딩이 사실 되게 촌스럽게 느낀 게 그 스칼렛 위치가 막 모성이랑 이것 때문에 자기의 악마성을 발견하고 포기하잖아요. 하고 또 저 시기 완다가 되게 용서해 주잖아. 근데 나는 그래서 엔딩이 저 가정에서 같이 살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그쵸. 엄마 둘이고. 근데 이걸 보면
거기서 막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서 희생을 하는 게 저게 정말 현명한 방법인가? 그리고 그 정도로 흑화된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정리하면서 스스로 희생을 한다고 하는데 희생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때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완다 비전에서 보여줬던 완다가 완다 비전에서 저는 고성향 그대로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때도 느꼈고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고 좀 아쉬운 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완다 비전에서 어차피 연결이 될 거라면 비전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완다 비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 되는 거죠? 되죠. 네. 상관없어요. 비전이 나중에 내가 비전이다 하고 하늘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돌아와서 완다 비전하고 완다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고 사실 그게 그 드라마 시리즈 완다비전하고 캐릭터 연결선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비전에 대한 사랑이랑 이런 것들에 되게 심취돼 있어서 사실 맛이 간 건데 그쵸. 사실 어떤 면에선 비전을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드라마상에선 자기가 가상으로 만든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약간 모성에 관한 괴물을 다루려고 했던 것 같고 뭐 그와 반대로 아메리칸 차베스는 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친구라 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립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의 컨티뉴티가 깨져버린 느낌. 네. 그러니까 스칼렛 위치를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계속 쓰는 게 느껴지니까 나 이거를 다시 한 줄 평을 하면은 비전이 없는 영화네요. 맞네요. 왜냐면은 딴 게 아니라 힙한데요. 그 차베스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동기도 지가 그 공간을 열어서 자기 부모인가 이모인가가 근데 무슨 명랑 만화 같지 않아요? 그리고 띠용 꿀벌. 그러니까 아니 물론 당사자가 되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이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동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저래서 그랬다고? 이거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능력을 찾으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공간을 열지 않았냐? 그러면 얘는 이 능력을 깨우치는 순간 그 가족이 갔던 데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의 발현 자체가 두려우면 갑자기 나온다잖아요. 이게 되게 정확해. 사실 그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기묘한 이야기 시즌 4가 나왔는데 약간 스포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면 거기서 보면은 11이라는 애가 초능력을 쓰는데 다른 수없이 많은 작품에서 보았다시피 이게 발현되는 기준은 분노하거나 자기가 화가 났을 때 그 초능력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예시가 돼요. 헐크네. 예. 그래서 너무 자기가 힘들고 공포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리면 이게 능력이 나온다고. 한데 이번 시즌 4를 보면 사실 진짜 이 힘이 발현되는 프로세스나 어떤 시스템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발현이 돼야 그래서 메시지도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대단한 능력이 잃어버리니까 벌 받았네. 그런데 또 막 네 능력은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보내줬다라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게 멋있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 그럼 부모님한테 발사 갔겠지. 막 네가 이렇게 돌고 돈 것도 네가 스칼렛 위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잖아. 근데 야 스칼렛 위치 얘가 능력 안 썼으면 널 찾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억지로. 그러니까 너는 어서 양봉을 해라. 그래서 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벌집을 메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막 섬세하게 뭔가를 매칭하거나 캐릭터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되게 결과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장치적으로 그냥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사비의 교수를 쓰는 방식은 최악이야. 사비의 교수랑 그 다른 히어로들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퇴장을 시켰어요. 특히 이게 그 판타스틱 4 리더 리차드스에는 아니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애도 소리 나는 애가 제일 웃겼어. 소리 나는 애 원래 걔는 드라마 인휴먼스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마블에서 만든 거긴 한데 걔 블랙볼트라는 캐릭터고 블랙볼트. 있었는데 드라마가 망해가지고 마블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거기 캐릭터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쉿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냥 이거잖아. 그 이걸 막으니까 자기가 터져. 그게 말이 음악 돼? 튜닝할 때 쓰는 말굽 이거 있잖아요. 고개 여기 딱 박혀있으니까 맞아.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다가 다음에 메트로놈도 나오겠네. 메트로놈은 멋있네요. 그래도 아니 메트로놈맨. 이게 빨라지면 막 타임머신이 되는 거지 막. 근데 얘가 소리를 지르면 된다. 그래서 좀 후진데. 이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좀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려지는 네. 그런 것들이 아쉬웠고. 근데 이전부터 그렇게 히어로를 소모하는 경향이 마블에서 보였어가지고 맞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이언맨도 처음에 선택받은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살려냈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앞으로 더 많은 세계를 보여주려면 좀 캐릭터를 아껴서 사용하고 아껴서 선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는 팍팍팍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없애버리는 거야? 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히어로물들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건 많고 사실 그리고 이번에 스칼렛 위치가 악역이고 걔가 하는 그것도 원래 하우스 오브 M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 가족 형제들 죽은 것 때문에 빡 돌아가지고 스칼렛 위치가 노모 뮤턴츠라고 이제 뮤턴츠들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 한마디 했더니 모든 뮤턴츠들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유명한 에피소드고 스칼렛 위치가 거기서 그 악당으로 나오고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라는 걸 아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그러니까 옛날 책을 읽었던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용으로 요거 저걸 넣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산만하다는 생각이 듣고 일루미나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거기 생텀 거기 지키는 애 중에 소 있어요. 네. 걔도 소머리도 원래 거기 지키는 마술사 중 캐릭터 중 하나야. 그러니까 원작을 아는 사람은 소가 나왔는데 원작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최소한의 매력이나 능력 정도는 알만 해야지. 그냥 소야. 맞잖아. 이게 스타워즈도 아니고. 드래곤볼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저 캐릭터 나온다고 옛날에 막 캐릭터 소개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저 캐릭터 능력 이런 것들 막 나무 위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소야. 하고 아무 능력 보여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럴 거면 걔를 왜 쓰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모로 하여튼 이 네임 밸류에 결론 네임 밸류에 비해서 아쉬움이 많은 작품이었다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쉬워요. 네. 저 한번 뒷대에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음악 감독이죠. 데니엘 엘프만이고 53년생입니다. 내년에 7순 얼쑤. 이 조합을 이거에 비교하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가 있으면은 팀 버튼과 데니엘 엘프만이 있다. 이 정도로 있었고 이분이 역시 또 재밌는 게 18살 때까지는 이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다가 18살 때부터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셨고 특히 제가 이 어린이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들어야 되는 음악들을 찾다가 해외에서 수입반을 누가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데니엘 엘프만 앨범을 좀 얘기한 적이 있어서 가져왔었는데 이분이 제가 그 좋아하는 뉴웨이브 장르를 했던 오잉고 보잉고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에서 보컬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 잘해요? 그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지금도 유튜브에 오잉고 보잉고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근데 뉴웨이브는 노래를 잘 안 불러도 되는데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팀 자체가 비주류를 지향했대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발랄하고 뭐가 기묘해요. 그리고 딱 보면 와 젊었을 때 저렇게 생겼구나. 약간 비틀즈스 비슷하게 생겨졌습니다. 아 그래요? 팀버튼이랑 완전 환상 조합이네. 네. 그래서 팀버튼 감독이 이 오잉고 보잉고의 공연을 보고 나서 직접 찾아가서 나랑 음악하자고. 나랑 일하나 하자. 예, 일하나 하자. 그래서 만든 첫 영화가 피위의 대모험이라는 재밌어요.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 거의 한스 지머급이라고 보면 되는 게 엘프먼 SQ라고 해가지고 이분만의 스타일, 음악 스타일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되게 슬프고 감정적인 멜로디를 이렇게 바리에이션하는 느낌이 이게 있는 그러니까 뭐 화음을 쌓는 방법도 조금 이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고 어쨌든 이분이 정식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확장성이 넓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FM대로만 가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된다만.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충분히 그러니까 뉴웨이브란 장르에서도 악기를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자기 음악에서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게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해외에서는 음악인이라는 표현보다 영화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시나 봐요. 이분한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음악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음악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칠순 다 됐었으니까 뭐 좀 안식년도 가질 수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히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필모 같은 경우에도 그냥 77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까지 활동하실 정도라면은 굉장하고 뭐 호송탈출, 스파이더맨, 맞아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아메리칸 허슬,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뭐 저스티스 리그, 그러니까 장르 불문 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분의 활동을 최소 10몇 년은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아까도 이제 뭐 그 존 윌리엄슨의 슈퍼맨이 있다면 네. 팀 버튼에게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존 윌리엄슨은 스티븐 스필버그랑 계속 같이 하고 뭐 슈퍼맨 음악도 했었고 네. 데니 엘프맨은 이름도 엘프맨이야.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배트맨 시리즈나 이런 걸 팀 버튼이랑 같이 했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어떤 음악 감독은 그 음악 감독을 하면 영화 감독이랑 1대1 매칭이 되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예를 들면 조이사이 씨도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기타노 다케시가 네. 떠오르고 그 이번에 아바타 만드는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는 제임스 호너라는 음악 감독이랑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팀 버튼 하면 데니 엘프만이라는 게 또 떠오르고 그리고 했네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그것도 음악 하셨는데 거기서는 또 간만에 노래도 하셨다고. 아, 그래요? 예. 노래 잘해요? 부럽지가 않아. 그건 너희들 나레이션이고. 그런 사람도 있는. 난 부럽지가 않아. 근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좋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았고요. 네. 하여튼 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제목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오히려 광기의 멀티버스라고 하면 될 거예요. 아니 또 제목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2라고만 해도 오케이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뭐뭐야라고 했는데 그래 근데 그래서 뭐? 아니, 영어 제목은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라고 하면 이제 멀티버스는 이게 다루는 소재고 매드니스는 존 카펜터 감독의 공포 영화를 그쵸. 상징하는 거기도 네. 하고 뭐 광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혼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국 직역하면서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엔 이 영화의 가장 큰 패단은 공포 요소를 억지로 넣으려고 했던 게 제목에도 매드니스 넣고 중간에도 보면 이블 데드 패러디한 것도 있고 그리고 뜬금없이 완다가 그 미러 디멘저에서 나올 때 링에 네. 사다코처럼 사다코 맞죠? 네. 네. 막 꺾으면서 나오는 그 TV에서 나오는 장면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취지로 한지는 알겠어. 이게 공포 영화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진짜 제대로 좀 무섭게 만들든가. 근데 이게 자꾸 막 수박 겉핥기처럼 이거 봐라. 저기서 막 다리 절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장면도 샤이닝 패러디한 것도 알겠고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영화 산만하게 만든 것 같고 공포 영화처럼 할 거면 제대로 그냥 진짜 공포 영화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중간에 깜짝깜짝 야 이렇게 놀래고 마니까 이도저도 아닌 제가 보기엔 이제 공포 입히기를 어설프게 한 게 최고의 패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 평들 얘기 나오거나 할 때 뭐 실망스러웠다는 사람들도 좀 많았지만 대다수의 얘기는 이제 좀 어둡고 그런 다크한 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좀 어두운 면들을 많이 보여주겠구나라는 오히려 그거에 기대를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것도 약간 애매하고 캐릭터도 너무 가볍고 뭐 표현도 막 진짜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우려면 완다라는 캐릭터나 이거를 진짜 두렵고 강한 캐릭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캐릭터 만들기에 결국엔 좀 실패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계속 가네. 벚꽃 거기에서 네.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게 만든 거짓말이었다는 걸리는 게 아메리카 이름 얘기한 거 하나 걸려가지고 근데 딱 하다가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하니까 거짓말은 쉽게 안 늘더라고 하는데 그것 좀 짜치는 대사 하나로 얘 거짓말 그냥 퉁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없는 없어 보이는 트릭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마블식 글쓰기를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은 여기 짚어주면 명확해져요. 이건 그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뭐 그냥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쩌라고 보여줘야지. 계속 말로만 퉁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벚꽃 밖에 난 장범준 씨가 차라리 나왔으면
거짓말은 잘 안 느네요. 그대요. 여기였대. 미러 디멘전 어때? 여기 어때? 아메리칸 잠에서 어때? 멀티버스 여기 어때? 위치였대. 그러니까 아니 너무 물론 그 시즌 되게 이뻤어요. 사실 듣기고 나서 바뀌는 거는 오. 볼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안 감독님 말한 기술이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삐까뻔쩍 다 볼거리 기가 막혀. 유리 깨지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막 분해되는 거랑 막 차원 옮길 때도 막 그런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뭐야 무슨 동영상 예고편 보러 간 거 아니잖아. CG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래 아쉬워요. 그 과정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너무 얼뜩이잖아. 도와달라고 완달 찾아갔다가 거짓말한 게 밝혀져서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는 게 사실 찾아가지 않았어도 왔을 거잖아. 그쵸?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는데 누구냐 그 스칼렛 위치한테 어떤 전원이 왔거나 이래서 그걸 받고 찾아갔는데 당하는 거면 모르겠어. 근데 뜬금없이 자기가 막 도와줄 사람을 떠올랐다 갔는데 걔가 이미 거짓말하고 짜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거의 샹치 그 아빠한테 편지 왔는데 막 찾아가는 그 과정 이거 하필 또 장보러 갔는데 와가지고 이놈들이 납치하러 오고 막 그런 과정들이랑도 겹쳐지면서 되게 하여튼 좀 텍스트 별로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별로였네요. 좋습니다. 별로가네요. 좋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 픽스는 그걸로 정해야 될 거예요. 장원은 비전이 없다. 이 영화엔 비전이 중의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유승준 씨가 비전이라는 노래 했었죠. 좋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해봤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대사 분량이 좀 적었는데 해백님은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이제 앞으로는 좀 영화 하나하나의 끝맺음이 좀 명확한 영화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런타임 비긴데 정말 특히 지금 그러니까 사실 마블 좀 큰일 난 게 디즈니 플러스가 마블 시리즈랑 디즈니의 발목을 계속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영화도 개봉하면 바로 이제 그쪽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영화는 몇 년에 하나씩 몇 달에 하나씩 나오니까 그 중간에 또 콘텐츠를 뭔가를 넣어야 되니까 드라마 시리즈를 또 넣어야 돼. 근데 드라마 예산을 또 영화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되게 미니멀한 사이즈로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드라마로 만든 건 MCU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이번에도 문나이트가 나왔는데 공개하면서 문나이트라는 캐릭터는 너무 훌륭하고 잘 만든 캐릭터지만 마블 MCU에는 합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만들어놨는데 매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테스트하는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대단한 걸 만들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드라마로.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한테 계속 발목 잡는 것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편씩 끊어가야 돼요. 이거 너무 길어요.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아니면 좀 큰 이벤트를 타노스나 이런 거 좀 큰 이벤트를 지금 제가 보기엔 이번 큰 이벤트를 멀티버스로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잘못 잡았고 어수선해 멀티버스는. 별로 아는 얼굴들이 안 나와서. 그거 말고 스크롤 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크롤 종족들 있어 얼굴 바꾸는 애들 그 캡틴 마블에 나오죠. 걔네들이 이제 나올 텐데 시크릿 인베이전이라고 걔네들이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로 변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캐릭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진짜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이런 스크롤 워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빅 이벤트를 빨리 좀 가야지 지금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약간 좀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라 케빈 파이기 힘내라 이끼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좀 이 정도로 할까 하고요. 한창 정신없이 깠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저는 솔직히 방송 우리 녹음하기 전에 내가 이 정도로 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샹치만큼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샹치는 좀 내가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화가 나진 않아. 하고 그 영화는 재미는 있었어. 이름을 성취로 바꿔야 돼요. 성취 못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호텔인 캘리포니아를 줬기 때문에.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대충 이 정도 하고 다음 영화는 정해졌습니다. 지금 시사회를 갔다 온 영화고 지금 한국 영화계 이미 코로나
전 수준까지 그쵸. 회복이 됐대요. 네. 관객 동원 수가 뭐 네. 이미 7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러냐. 범죄도시 2를 다음 주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오브 범죄. 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범죄도시 2. 뭐 그때쯤이면 또 이제 본 사람들이 이미 볼 사람들 다 봤을 것 같아서 저희 또 스포 방송으로 부담 없이 또 하겠습니다. 이미 그 유튜브 방송에서 스포를 하셨기 때문에. 아하. 왜냐 사람. 왜냐면 이 영화가 스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에요. 저는 한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그럼 뭐 끝에 마동석이 죽지 않는 이상. 하여튼 이제 노량 스포했네요. 이수지 죽는다고. 역사 공부 안 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